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일본어의 수지 센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보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운 다음엔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완전 노베이스 일본어 초보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보여서 오늘은 복잡한 문법 말고 무조건 알고 가면 좋은 기초 단어들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숫자를 시작으로 요일, 색깔, 음식 등등 일본어 시작한 이상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들을 30개의 카테고리로 싹 다 정리해놨어요. 그냥 저 따라서 소리 내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되고, 잘 안 외워지신다면 운전하면서라든지 자기 전에 반복해서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 번 반복하시더라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60일 동안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상회화를 마스터한 방법을 강의로 만들어 뒀거든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 타시면 지금 선착순으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리는 영원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 진짜 이번에야말로 일본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수강도 하시고 챌린지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이 숫자라는 게 처음에 1부터 10까지 외우면 다양하게 반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어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레데와 하지메마시네. 먼저 숫자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1부터 10인데요. 저랑 함께 읽어보시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은 이치 데스. 이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딸기를 일본어로 했을 때도 이치고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둘은 니, 3은 산, 4는 시 혹은 용입니다. 이 숫자 뒤에 개월이 들어가는지 달이 들어가는지 월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나 용, 그리고 고. 일단은 하나씩 읽으시는 것보다 흐름대로 읽으시는 게 좋아서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1, 2, 3, 4, 5 해서 4에서 조금 차이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6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6 같은 경우는 로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손으로 6 표시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단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올바릅니다. 똑같이 7도 7, 8 해서 숫자가 조금 더 잘 보이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현지인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은 로크. 뒤에 또 무언가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짧게 럭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7도 시치 혹은 나나입니다. 시치, 나나 언제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진짜 뒤에서 조금씩 반복하면서 금방 외우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8은요 7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치라고 합니다. 하치. 그리고 9는요 큐가 됩니다. 그래서 큐 이게 아니라 큐 해서 장음으로 길게 뻗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9는 큐 혹은 짧게 쿠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뒤에 무언가가 오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0 주, 사실 주가 이치방 주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와 주요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흐름으로 읽어볼게요. 6부터 10까지입니다. 6, 7, 8, 9, 10. 여기까지 외웠나 안 외웠나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1부터 10까지 연달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요. 스고이 데스. 우리 계산할 때 있잖아요. 일본에는 지금도 1엔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지금 이 정도만 배워두셔도 동전 같은 거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즐거운 생각으로 읽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숫자 세기가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조금 틀린다 해서 남들이 막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뱉어보는 게 중요해요. 10 이상의 숫자는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11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1이다 하면은 10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일단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읽어가시는 거죠. 10 아까 전에 봤던 주에다가 1은 이치 해서 주이치라고 이어서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이치, 주이, 주삼, 주용, 15. 스고이! 잘하고 계신 거죠? 따라해 주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10에다가 숫자 더하고 하시면 문제없이 그냥 숫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금 더 큰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부터 20까지입니다. 아마 19까지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쉽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16, 16, 17, 17 혹은 17 그리고 18, 18 그리고 19도 19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 더하기 숫자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20부터는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도 똑같아요. 숫자를 각각 읽어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 2에다가 이건 정말 그 더하다의 플러스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10 하면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 20 이렇게 됩니다.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야 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먼저 적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16 나왔었잖아요. 16는 한국어로 16이에요. 16은 곧 10 더하기 6이다. 그 말은 즉슨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도 해볼게요. 20이라는 것은 2 더하기 10 해서 20가 됩니다. 스고이잖아요, 데스까? 엄청 간단해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조금 더 큰 물건을 사실 때 필요하실 것 같은 것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아까 전에 10은 주였죠. 주요나 주 해서 중요한 10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 외웠으니까 100을 봐야겠죠. 100은 100예요. 100. 100는 발음이 조금 어렵다고도 하시는데요. 그때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히라가나를 읽으면 히에다가 작은 야 그리고 쿠입니다. 히야를 합쳐서 읽으면 야가 되죠. 그냥 100 해주시면 돼요. 다만 억양을 조금 100 이렇게 내가 파도를 타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200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어로 200 써주시고 뒤에 적어줍니다. 2 더하기 100이네. 아까 2는 뭐였죠? 이치니 했으니까 요거 니라고 적어주시고 100은 100 이어서 읽으면 니하크가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이쿠라 데스까? 했을 때 니하크엔 데스 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 대충 100가 나오면 100엔대, 몇 엔대 이렇게 느낌만 아셔도 문제 생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우리 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은요, 센이에요. 센은 조금 쉬워요. 뭔가 센과 지로 생각하면 돼요. 센과 지로는 어려도 1000엔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워지지 않을까요? 센은 그냥 저 일본 처음 살 때 정말 일본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딱 봐도 천은 센 너무 잘 외워졌어요. 그렇게 하고 만은 더 쉽습니다. 만은요 만데스. 만은 많이다, 만만하니 라고 배우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계산하실 때 10,000원이에요 하면 10,000원 데스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어에서 만만큼은 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엔이라고 했을 때 일본어로는 1만엔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엔 한국어로 적어볼게요. 1만엔 고래와 1이 1 그리고 만은 만, 그 다음에 n은 n 해서 이어읽으면 1만엔이라고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만엔이 된다. 이것만 아셔도 진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는 소리 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한 번 더 10, 100, 1000, 만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 주요나 주, 중요한 주예요. 100은 100,
이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야그 이렇게 해서 약간 성조처럼 해보시면 발음하기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센이 됩니다. 센. 그리고 만은 1만엔만 기억하면 돼요. 1만엔 1만엔, 2만엔은 2만엔, 3만엔은요? 3만엔, 네, 3만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한국인들 숫자 셀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셀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은 1, 2, 3, 0 거 해서 상을 조금 힘들게 쓴다. 이게 더 잘 보이나 봐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통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3명이요 할 때 이렇게 해서 한국인인 걸 들켰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코레니 시마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예외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 예외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처럼 센, 야크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앞에 숫자에 따라서 뒤에 것까지 변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일단 300에서 일어납니다. 300이라는 것은 300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생각하실 텐데요. 아까 전에는 야구였었죠. 근데 앞에 3이 들어오면서 점 2개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가 아니라 미가 되고 혀가 아니라 мя가 돼서 мя크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받침이 니은이라는 거. 이렇게 아래에 받침이 딱 들어가 있을 때 뒤에 있는 것까지 발음이 변할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걸 하나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요. 록벽끄입니다. 록벽끄는요. 한국어로 보시면 록벽구가 되는데요. 느껴지시는 것과 동일하게 좀 이상하죠. 6이 원래 아까 보였죠? 1, 2, 3, 4, 5, 6였는데 여기서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록이 됐고요. 그 앞에 발음이 시옷으로 발음이 되게 돼요. 이럴 때는 쌍자음으로 뒤에 이어붙습니다. 그래서 야크 아니고 뼈크 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야크라는 것은 мя크 혹은 뼈크로도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우리 달력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달력 표현은요. 아까 배웠던 숫자를 재활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100이 들어가고 1000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던 것처럼 얘도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 1月같이 읽어주시고 계시죠? 2월 2月 3월 3月 이어서 4월이 어려워요. 4는 아까 시 혹은 용으로 발음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시가츠라고 해서 시를 써주시는 겁니다. 4월은 시가츠 ですね. 5월은요, 5月です. 5月. 6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月. 그리고 7월, 7月. 7월 또한 나나, 시치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4월이 시가츠였던 것처럼 7월도 시치가츠가 됩니다. 월을 표현할 때 헷갈리는 숫자들은 일단 시로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시가츠, 시치가츠, 시가츠, 시치가츠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8월로 들어갈 텐데요. 8월, 하치가츠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월인데요. 9월은요. 9 있었지만 발음 한번 해보세요. 9가츠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쿠로 갈 거예요. 9가츠, 10월, 10가츠까지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숫자라는 거는 사실 어디에나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은 친구예요. 왜냐면 뭔가 알림장 이런 데에 많이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날짜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치, 구 이렇게 딱딱한 발음들이 함께 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아요. 이어서 11월, 12월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월 11月 이어서 12도 동일합니다. 12月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숫자를 어느 정도 기억하시다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 꿀팁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간지나고 싶다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을 정리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지난달에 그랬다던데요. 다음 달에 그럴 거라는데요. 할 때 쓰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일단 지난달 생게츠라고 하는데요. 아, 도대체 안 헤어져요. 아까 가츠였으면서 이번에 게츠라고 했네요. 이 월이라는 한자 정말 달 월자기 때문에 음독, 훈독 발음이 굉장히 다양해요. 앞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실 때는 츠기이지만 그 이외의 거에서는 가츠 혹은 게츠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게츠라는 것의 센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단어를 외우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서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와타시 다레 데스까? 저 누군가요? 와타시와 수지 센세이 데스. 센세이 한자를 보시면요. 먼저 선자에다가 생자가 오게 됩니다. 이 먼저 선자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센세의 생에다가 게츠를 넣어준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먼저 앞선 달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달도 쉬워요. 콩게츠라고 하는데요. 콩게츠가 어떻게 쉬워요? 하시는 분들 기억해 보세요. 콘니치와 콘니치와가요. 원래는 이겁니다. 지금 JLPT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한자를 교라고 해서 오늘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예전에는 이걸 콘, 니치라고 따로따로 읽었었어요. 이게 콘, 얘가 니치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뜻하는 이 이마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여기선 콘으로 발음되게 됩니다. 기억 안 날 때는 콘니치와 오늘은 어떠세요? 라는 표현,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콘게츠 라고 하면 이번 달이 된다까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은요. 다음 주는 곧 올 거잖아요. 올레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딱 적어 주십니다. 아, 한자 싫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레를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라이로. 그래서 읽으면 라이게츠가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일단 매달이라는 표현 알고 가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전에 콘니치와 이 니치가 일이었어요. 이 앞에 마이를 붙이고 니치를 넣어주시면 마이니치, 매일이란 뜻이 돼요. 아까 배운 콘니치와 콘 부분이 지금을 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콘게츠가 됐던 거고 이 니치는 날일자가 돼서 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한다면 마이니치 해서 매일을 뜻할 수 있다. 이 매가 왜 마이가 돼요? 생각하시는 분들 얘도 똑같이 찢어버리면 됩니다. 매를요 이렇게 찢어요. 마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달 떠 있을 땐 츠키라고 해요 했잖아요. 그때의 츠키가 여기선 또 사용이 됩니다. 무스카시 어렵죠? 근데 입에 붙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뱉어보는 게 좋아요. 저랑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매달은 마이 츠키 마이게츠라는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 더 높은 게 무엇이냐 치면 마이츠키. 근데 마이게츠로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매달은 마이츠키 혹은 마이게츠. 그리고요 또 매일은 마이니치까지 우리는 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우리 올해라는 표현도 들어가 볼 텐데요. 올해는 고토시입니다. 고토시. 코토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아까 콘니치와 또 데려올게요. 여기 맨 앞에 있던 얘를 얘라고 생각해 주시고 토시는 이 연도를 뜻합니다. 토시 하면 나이를 셀 때도 말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스몰 토킹을 주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올해는 고토시가 된다. 그 다음에 작년은요. 교낸이 됩니다. 이 교낸이 생각보다 제가 어려웠어요, 예전에. 왜 어려웠을까 하자면 우리 작년이라고 하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사쿠넨이 되거든요. 사쿠넨. 근데 사쿠넨이라는 표현은요.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 쓰기에는 교낸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내년 아까 똑같아요. 올레자였으니까 찢어요. 라이넨입니다. 그래서 라이넨
来年 私は 일본에 行きます 내년에 저는 일본에 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어서 몇 월? 너 생일 몇 월이야? 할 때 문장은 못 만들지언정 단어로는 대화하면 좋잖아요. 몇이라는 것은 나니에서 나온 난을 사용해서 나은가츠라고 합니다. 나은가츠. 그리고 이름 조각, 뭐 흔히 말하는 명사에는요 데스를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은가츠 데스까? 하면 몇 월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배웠는데요. 조금 더 하드하게 들어가서 며칠이라는 표현 같이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며칠이라는 표현이요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저도 통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것만큼은 외워둬야지 쪽팔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안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랑 같이 들으시면서 중요한 거 몇 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날짜라든지 여러분들의 생일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며칠의 일은요 아까 콘니치 했던 그 니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일본에는 그 날짜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 다 기억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니치, 2니치, 4니치 숫자만 포함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이 니치를 넣는다기보다는 딱 정해진 그 날짜를 의미하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일, 1日,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달력을 보고 말할 때 이치이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1日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금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도 외울 수 있어요. 뭐 한자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냥 꾀를 부려서 말을 한다면 이 1日, 1日까지 있잖아요. 이게 도착했다. 아 드디어 이번 달 넘어가고 8월 도착했네 라는 느낌으로 1日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외우기 쉬우시다면 뭐든지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요. 2일은요 2日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 많이 배우시는 두 명이라는 표현, 후다리, 두 개라는 표현, 후다츠 하시는 것처럼 후가 들어가면 이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츠카 해서 카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가는 애들 거의 다 카를 붙여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3일, 미카 이것도 똑같이 세 개일 때 미츠 했었죠. 똑같습니다. 3일, 미카 4일은 요카 그리고 5일은 이츠카 이렇게 됩니다. 저랑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해요. 이건 문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많이 따라해 주시면 언젠가 내 기억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입에서 안 나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1일 1日 2日 3 3日 4일 4일 5일 5日그 다음에 이어서 6일로 넘어가는 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숫자로 날짜를 세는 게 4일까지는 좀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려워서 저도 일단 미뤘습니다. 여기 힘드신 분들 미뤄서 10일부터 봐주셔도 괜찮아요. 네, 6일 6日 그리고 7일 7日 이거는 그나마 숫자 7을 뜻하는 게 조금 들어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8일 8日 그리고 9일 9日 그 다음 마지막 10일 10日 저는 처음에 1, 2, 3, 4 외우고 10일만 외웠습니다. 이 5개만 해도 생활 되더라고요. 일단 5개만 외웠는데 어떻게 10일을 외웠냐? 바로 토를 활용했습니다. 이 토라는 게 숫자 10을 발음하게 되는 한 방식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쉬운 꾸밈 조각을 활용한 거예요. 그게 뭘까? 도이입니다. 아, 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도이나 하면 너무 멀다 할 때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이 10일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숫자 셀 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잖아요. 10까지가 가장 나에겐 먼 숫자라 생각을 했을 때 토가 이렇게 해서 토일을 활용해서 토가 10 중에 가장 먼 날이 토가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요 뒤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다가 니치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11일은 11日 12일 12日 13일 13日 14일 이게 조금 특이해요. 약간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영어 봤을 때 first, second,
third 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10은 똑같습니다. 10, 4일은 따로. 아까 1日、2日、3日、4日 했었던 것처럼 14일 하시는 건데 어려우시는 분들은 그냥 14日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日, 15일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어서 한번 20일까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일, 16日, 16日 그리고 17일, 17日, 17日 그리고 18일 18日, 18日 그리고 19일 19日, 19日 이렇게 그리고 20일 20日입니다. 그 숫자 20이 오는 것들이 일본에서 되게 의미가 있나 봐요.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 20살이잖아요. 자기소개를 하래요.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니주? 이렇게 막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끼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20살도 몰라가지고 일본어 학과라고 말을 하면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 들어가고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20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성인이 되는 시기 그때 그 20살을 하타치라고 부른대요. 하타치. 이 20일이라고 나오는 건 숫자가 조금 다르게 발음될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신 상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20일부터 30일까지 읽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1일 21日 22일 22日 23일 23日 24일 24일 25일 25日 26일 26日 27일 27日 28일 28日 29일 29日 30일 30日 여기선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빠르신 분들은 속도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개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 개수에 대한 것들이 정말 많이 질문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수를 셀 텐데요. 하나, 둘, 셋까지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개, 히토츠, 히토츠 그리고 두 개, 후타츠, 후타츠, 세 개, 미츠, 미츠, 그리고 네 개, 요츠, 요츠. 다른 거 외우시는 게 힘드시다면 일단 4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개는요, 이츠츠, 이츠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운 표현들이랑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시면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문장형으로 발화할 때가 더 기억에도 남고 발음의 억양을 정하는 데도 편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데스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개, 히토츠 데스, 두 개, 후타츠 데스, 세 개면요, 미츠 데스, 네 개면요, 요츠 데스, 5개면요, 이츠츠 데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스피드도 붙고 억양도 자연스러워져서 같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는요, 무츠, 무츠, 그리고 7개, 나나츠, 나나츠, 그리고 8개, 야츠, 야츠, 9개, 코코너츠, 코코너츠, 10개는 뭐니까 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냥 1, 2, 3, 4, 10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여행 가실 때 몇 명 가냐에 따라서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더 쉽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일본인들이 더 많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쉽게 외우냐? 일단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요. 한국어로 쳤을 때 개지만 일본어로 코라고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1거, 2거, 3거, 0거 해주셔도 문제 없어요. 숫자 1 정도 조심해 주시고 나머지는 숫자에다가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게 11부터는 다 그냥 코를 이어붙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1개, 11거, 11거 이렇게 해서 1을 중심에 두고 11거 그리고 12개, 12거, 12거 13개는요, 13거, 13거 그리고 14개 14거 14거 그리고 15개는 15거
15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요 16개로 들어갈 텐데요. 이것도 조금 1이랑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16개, 16거. 아까 전에 11개는 11거, 얘는 16거 이렇게 됩니다. 17개는 17거, 나나코 이름처럼 생겨서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네, 또 18개, 18거. 얘도 조금 달라져 버립니다. 18거. 그리고 19개, 19거, 19거. 그리고 20개, 20거. 이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법칙을 외우시는 것보다 입에 많이 익혀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저랑 달달 읽는다는 생각으로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요일이랑 그것에 관련된 표현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먼저 들어갈 텐데요. 요일이라면 아무래도 월화수목금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일단 월이라는 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한자 이거 어떻게 읽었었죠? 츠키, 가츠, 게츠 있었어요. 이번에 활용할 거는요 게츠입니다. 그래서 게츠요비라고 하면 월요일이 되고요. 요일 자체가 요읍이 계속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각이라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그 앞에 월, 화, 수, 목, 금 넣어주시면 돼요. 네, 월요일 게츠요비. 그 다음에 불은요 불화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화자는 카 라고 해요. 카라는 것은 뒤에 지가 붙으면 가지 해서 불이 났을 때 화재 현장을 볼 때 화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한 조각들을 배우고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엄청 넓게 스펙트럼을 넓혀갈 거예요. 네, 이어서 가요비. 이츠 데스까? 언제예요? 가요비 데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라는 표현도 배웠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라면 라이슈노 가요비 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은요. 물숫자를 써서요. 수가 이렇게 됩니다. 스이. 그래서 수영장 할 때의 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네, 수요비 하면 수요일이 됩니다. 네, 목요일은요 그냥 쉬워요. 뭐 당연히 나무 목자겠죠. 근데 나무 목자라고만 생각해서는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갑니다. 일본어가 받침이 이 응자, 이응 아니면 니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모 더하기 기억이 여기에 와서 구 이렇게 모구 해서 목은 목구 해서 목요일이 하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은요 긴요비 하면 금요일이라는 표현까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가서요 우리 토요일로 들어갈 건데요. 토는 너무 쉬워요. 땅 토자입니다. 그대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조금 약하게만. 그래서 노가 돼요. 노요비 하면 토요일이에요. 노요비. 그리고 일요일은 아까 콘니치와의 일자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쉽죠? 니치요비. 콘니치와의 니치를 활용해서 니치요비. 그런 다음에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노요비, 니치요비 두 개 배웠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그냥 주말이라고 하죠. 주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슈가 되는데요. 슈에다가 말, 끝을 뜻하는 마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마츠 하면 주말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써요. 슈마츠가 아니라 그냥 도니치라고 합니다. 도니치 나니스르? 토요일, 일요일 뭐해? 이런 식으로 도니치 하면 그게 바로 슈마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요일 할 때는 아까 전에 몇 개월 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난요비 해주시면 된다. 결국엔 이 요일이라는 게 요비로 똑같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어떤 걸 넣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일은요. 헤이지즈 라고 해. 헤이지즈. 이 평평한 이 평이 헤이 예를 들어서 평균 같은 것도 헤이긴 해서 헤이를 자주 쓰기 때문에요.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다른 거 외우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요. 규지츠라고 하는데 뭐 축일이라고 해서 슈쿠지츠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규지츠 하면은 뭐 병원 갔을 때 적혀 있거나 이런 거에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휴입니다. 랭큐
랭큐. 며칠 정도 쉴 그 틈이 있다면 랭큐, 랭큐 데스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슈마츠에서 나왔던 표현 슈입니다. 이번 주 아까 전에 배웠던 콘니치와의 콘을 떡 떼와서 앞에 붙여버리면 콘슈, 이번 주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그리고 매주도 아까 매 우리 배웠잖아요. 매일, 마이니치, 그리고 매월 다 기억하시죠? 얘도 똑같아요. 매는 마이라고 발음을 해서 마이슈 하면 매주가 된다. 결국에는 한 개를 배워서 세 개까지 익힐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배웠던 콘, 센, 라이 한 번씩 더 이 슈에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콘슈, 이번 주 콘슈, 지난주 이미 지나버릴 선 센슈, 센슈, 다음 주는 곧 올레자니까 라이슈, 라이슈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색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읽고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빨강, 아까, 파랑, 아오, 노랑, 길어, 이 초록, 미도리, 그리고 하양, 싫어. 이것도 연상법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쉬운 것부터 들어가죠. 우리 강아지 이름 붙일 때 그 짱구 강아지가 흰둥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강아지들 중에 흰색이면 시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어서 미도리 같은 경우는 이 미도리 그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키로는 쇼가나이, 어쩔 수 없지만 이 이로라는 게 바로 색깔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한자는 아예 다른 그냥 의미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걸 외우기 위해서 히라가나를 쪼개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키는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의 색깔이 노랗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뭔가 좀 할리우드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랑, 아오는 정말 파란 하늘 뭐 이렇게 해서 이름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빨강은 아까인데 아까짱 하면 아기가 되거든요. 우리 아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빨갛잖아요. 빨간 짱이라는 뜻으로 해서 아카짱이 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단어를 2개 외울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검정, 쿠로. 그리고 이 쿠로는 다양한 단어에 많이 들어가고 의미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분홍은 쉬워요. 핑크. 네, 오렌지, 주황색은 오렌지. 그리고 보라, 무라사키. 무라사키 어려워요. 그리고 갈색, 차이로. 그 우리 마시는 차 있잖아요. 차가 일본어로도 차거든요. 정확하게는 오차라고 많이 말을 하긴 하지만 차의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로가 색깔이고 차는 마시는 차의 색깔이라 생각해 주시면 자이로가 곧 갈색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과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나가이 데스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아오모리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사과죠. 사과는 링고. 그리고 귤, 미강. 그리고 바나나는 바나나. 그리고 딸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치고. 포도는요, 부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수박은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가져올 거예요. 수요일이 뭐였죠? 수이업이였었잖아요. 이 수박이 어떻게 생겼어요? 스이로 시작해요. 수는 물 숫자예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스이카 하면 수박. 그 다음에 복숭아, 트와이스 모모상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배는 나시. 그리고 감은 카키라고 합니다. 카키. 그리고 레몬은 레몬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렌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색 이름도 먹는 오렌지도 똑같이 그냥 오렌지. 그리고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그리고 망고는 망고. 왜 이렇게 장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래어들은 주로 장음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어서 키위는요. 키위. 이것도 똑같이 그냥 키위인데 발음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는 사쿠란보.
사쿠란보. 이거 엄청 노래 유명한 거 아시죠? 사쿠란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부르거든요. 와타시 사쿠란보 이거 있어요. 멜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멜론은 메론. 그 다음에 자몽은요. 그레이프프루츠. 그레이프프루츠. 해서 영어랑 똑같고요. 무화과는 이치지쿠인데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죠. 석류는 자쿠로. 자쿠로 해주시면 좋고 밤은 구리. 구리. 이어서 우리 동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이나 이거 필요한가 싶을 수 있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로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동물 일단 강아지는 이누. 이누. 고양이는요. 네코. 네코. 토끼는 우사기. 우사기. 그리고 곰은 코마. 그리고 새는 도리. 그래서 야키도리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또 원숭이는 사르. 사르. 그리고 호랑이 토라. 우리 한국인들은 호랑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판다는 판다. 판다. 그런 다음에 사자 라이온. 라이온. 그리고 코끼리는 조라고 합니다. 이 조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책 같은 거, 일본 소설 같은 거에 이 조로 무언가를 비유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기린은 기린. 기린. 그리고 여우는 외종 키츠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츠네. 키츠네. 그리고 늑대는요. 오오카미. 오오카미. 사슴은 시카. 시카. 그런 다음에 다람쥐는요. 리스. 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쥐, 네즈미인데요. 일본 그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사람이 많은 구역에 요즘 쥐가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응급시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뱀은 헤비. 헤비. 그리고 개구리는 가에르인데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액션 조각으로 활용되는 가에르랑 발음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가에르 같은 히라가나로 개구리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말은요. 우마. 우마. 그리고 소는 우시. 우시. 인데요. 계절이랑 날씨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랑 날씨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봄은요.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도 하루예요. 하루. 그리고 여름 너무 더워. 나츠. 나츠예요. 나츠. 그리고 가을 아키. 아키. 그런 다음에 겨울은 해야 되니까 후유. 후유. 계절에 맞춰서 그 날씨도 말할 수 있으면 좋고 일본인들은 실제로 비즈니스 메일 아니더라도 그냥 편지를 쓸 때 첫 인사로 날씨에 대한 계절감을 꼭 드러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영화 보시거나 드라마 보시거나 애니 보셨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맑을 때요. 하레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하레가 되고요. 이어서 비, 아메. 아메가 내려요. 아메가 후르가 되고요. 눈은 유키, 유키. 그런 다음에 흐릴 때는 구름을 뜻해야 되기 때문에 구모리, 구모리. 그리고 태풍은 한국어랑 비슷해요. 태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이거 찢어서 타이후가 돼요. 타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니지예요. 니지. 그리고 바람은요. 가제, 가제. 그리고 천둥, 가미나리, 가미나리. 그리고 안개는 기리, 기리. 장마, 쯔유, 쯔유. 우리 맛있게 먹는 그 우동의 그 소스, 쯔유가 여기서 같은 발음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 폭염이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이 되지 않긴 하지만 일단 뭐쇼라고 한다고 해요.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한파는요. 칸파. 칸파. 그리고 소나기는요. 니와카아메라고 하는데 비기 때문에 아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서리, 지모. 우박은 혀. 그런 다음에 황사, 고사. 코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생활감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가족을 공부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족을 표현하는 언어는 정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동일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신 상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카상 그리고 마마 이거 둘 다 정말 많이 쓰이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엄마를 말할 때 마마가 네?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곤 하는데, 근데 가능하시면 처음 본 친구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아직 선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을 뜻할 때 오카상 아니라 그냥 마마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의 가족을 말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단어 중에 가장 높임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마가 좀 쉽긴 하지만 약간 아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말할 땐 하하라고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원래 치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어를 사용해서 애기들은 보통 빠빠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가족을 부모님을 말할 때는 오토상 혹은 오토사마, 그런 다음에 할머니 오바상, 오바상,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지상, 오지상, 그리고 아기는 아카짱, 아까 전에 배웠던 아카짱, 형, 오빠를 말할 때 오니상, 누나 언니는 오네상, 오네상, 남동생은요 오토오토, 오토오토, 여동생은 이모토가 돼요. 이모토. 그리고 삼촌 이모부가 오지상, 오지상이에요. 아까 전에 오지상이랑 글자 하나 차이로, 말 그대로 장음이 있냐 없냐 차이로 의미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이 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모, 고모도 오바상 아니고 아가 빠지면서 오바상이 된다. 그런 다음에 남편은요 어떠 아시노 츠마 데스. 그 다음에 아들은요 무스코예요. 무스코. 그리고 딸은 무스메, 무스메. 그런 다음에 손자 마고, 마고. 이어서 사촌은요 이토코, 이토코 데스. 그리고 조카 남자 오이, 여자 메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족은 가족, 형제는 교다이. 그 다음에는 이어서 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몸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으면 조금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저장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눈, 매, 그리고 코는 하나니까 일본어로 하나, 그리고 입은요 구치, 그리고 귀는 미미, 그리고 손은 대를 뜻하고요. 다리는 아시입니다. 아시. 그리고 머리는요 아타마, 아타마. 그런 다음에 오나카, 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목이 아파 할 때 구비, 구비. 그 다음에 이 어깨라는 표현은 가타입니다. 가타. 이어서 팔은요 우대, 우대 데스. 손가락은 유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은요 히자예요. 히자. 허리, 코시. 그리고 가슴은 무네. 그 다음에 등은요 세나카예요. 세나카. 이어서 이빨은요 하가 되고요. 눈썹은 마유게가 됩니다. 네, 대꾸비, 손목, 대꾸비. 이것도 아까 전에 배웠던 걸 활용해야 돼요. 태는 손을 뜻하죠. 쿠비는 목을 뜻합니다. 대, 쿠비. 그리고요, 똑같이 발목도 이어서 다리의 목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쿠비, 아시쿠비. 여기까지 정말 쉴 새 없이 길게 달려왔는데요. 이 영상 한 번만 쓰기 아깝습니다. 계속 끝까지 보시기 위해 여러 번 들어와서 저장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 오미즈. 여기에는 미즈만 적혀 있지만 보통 오를 넣어서 읽습니다. 우유는요, 규뉴. 그 다음에 밥은요 고항. 그리고 빵은 팡, 팡. 라멘은 장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멘. 이어서요 아까 전에 나왔던 차, 어짜, 어짜. 그리고 계란은요 다마고. 김치는 기무치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초밥은 스시. 우동은 우동. 너무 쉽죠. 소바는 소바. 카레는 카레. 그리고 된장국은 미소시르. 그리고 고기는요 니쿠. 그리고 생선은 사카나, 채소는 야사이. 이어서 술, 사케. 이어서 맥주는요 비르. 이어서 주스는요 주스. 소금, 시오. 그런 다음에 우린 이어서 탈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읽어볼게요. 구르마. 두 번째 덴샤. 세 번째 히코기. 네 번째 자전거, 지텐샤. 그리고 다섯 번째 택시는요 닥시. 이어서 후네. 그리고 버스는 바스. 그리고 지하철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철은 일본어로 테츠예요. 그래서 지하철 하시면 지카테츠. 그리고 신칸센은 그대로 신칸센이 되고요. 오토바이는 바이크. 이어서 트럭까지 들어가 볼 텐데요. 도라크. 그리고 구급차, 큐큐샤. 이어서 소방차는요 쇼보샤.
정찰차는 빠또가입니다. 빠또가. 그런 다음에 케이블카는요, 로프웨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보트, 보트. 헬리콥터는 헬리콥터. 그리고 유모차는 베비카. 그런 다음에 휠체어라는 표현, 구르마이스. 그리고 스쿠터는요, 스쿠터. 그럼 이어서 저는 쉴 수가 없으니까 물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가방. 발음이 비슷해서 바로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호. 세 번째, 도깨. 책은 홍. 그리고 연필은 엔피츠. 네, 우산은요, 가사. 그리고 지갑은 사이후. 그리고 열쇠, 가기. 그리고 노트북은 파소콘. 충전기는 주den기. 그리고 이어서 이어폰인데요, 이어홍이라고 합니다. 손수건은 한까지. 카메라는 카메라. 텀블러는 텀블러. 그리고 마스크는 마스크. 거울, 가가미. 빗은 구시. 칫솔은요,歯ブラシ. 티슈는 티슈. 배터리는 렌치. 자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와, 여기까지만 해도 N5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을 뜻하는 거, 다이오. 달은 츠키, 별. 고시, 산. 야마, 바다는 우미. 꽃, 하나. 나무, 목자. 키, 하늘은 소라. 강은요, 가와. 그리고 호수는요, 우즈미. 이어서 숲을 들어가자 할 때 모리. 그리고 폭포, 다키. 돌은 이시. 모래는 스나. 구름을 뜻하는 게 바로 구모. 흙은 츠치. 고, 잎은 하. 풀은 구사. 섬은 시마. 계곡은 가니. 다음은 상태, 느낌,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 조각이라고도 우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다, 오키. 그리고 작다는요, 치사이. 맛있다, 오이시. 좋다는 이. 그 다음에 더울 때 아츠이. 그리고 춥다는요, 반대말이죠, 사무이. 나쁘다, 와루이. 그리고 빠르다, 하야이. 그리고 느릴 때 오소이. 새로울 때는요, 아타라시. 오래됐을 때는 후루이. 귀여울 때는 가와이. 그리고 예쁠 때 기레. 그리고 재밌다, 오모시로이. 그리고 지루하다, 스마라나이. 그리고 어려울 때 무즈카시. 쉬울 때는 야사시. 그리고 많다, 오이. 적다는 스쿠나이. 그리고 무거울 때 오모이.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장소에 대한 표현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 이에. 그리고 학교, 학교. 그리고 세 번째 화장실인데요, 도이레 혹은 오테아라이라는 표현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 고엔. 그리고 마트는 보통 스파라고 합니다. 병원, 묘인. 그리고 역은요, 에키. 은행은 긴코. 편의점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줄여서 콤비니. 도서관은 도서관. 영화관, 에이가관. 카페는 카페. 그리고 식당, 레스토랑. 그리고 공항은 구고. 그리고 회사는요, 가이샤. 이어서 호텔 중요하죠. 발음은 호테르. 우체국은 유빈교구. 미용실이라면 미요인. 서점은요, 홍야. 그리고 백화점은 데파트먼트 스토어 해서 데파토. 그리고 유명 브랜드 같은 거 여러분 아마 가시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찾을 때 근데 한국식으로 표현했는데 안 통할 때 쓰시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요즘 엄청 핫한 포켓몬부터 읽어볼게요. 포켓몬은 일본어로 하면 포켓몬. 닌텐도는 닌텐도. 근데 유니클로, 유니크로. 무인양품이 조금 다르죠. 무지르시. 이렇게 길게 안 읽습니다. 그냥 무지르시예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지역에 따라서 읽는 법이 좀 다르긴 한데요. 마크도나르드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마크 하는 곳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사용법이 다릅니다. 커피는 코히.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스타벅스. 근데 이건 보통 제가 있었던 뭐 도쿄나 홋카이도 쪽은 다 그냥 스타바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 다이소는 다이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인스타 혹은 인스타그램. 아마존 요즘 일본인들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존
하면 되고, 소니는 소니, 그리고 토요타, 토요타, 라인은 라인, 산리오는 산리오, 지브리는 지브리, 도라에몽, 도라에몽, 헬로키티, 하로키티.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필수적인 인사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해가 엄청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곤니치와, 아침이라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저녁이라면 곤방와, 감사합니다 할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잘 먹었을 때는 고치소사마 데시다, 그리고 또 봐, 다시 봐 할 때 친구들에게 말할 때는 마타네, 영영 안 볼 사이 혹은 당분간 멀리 이사가서 못 볼 사이에게는 사요나라. 그 다음에 미안할 때는요, 너무너무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미마센 혹은 고멘나사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천만에요 할 때, 도이타시마시테,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저 이제 다녀올게요 말씀하실 때 이떼키마스. 반대로 다녀오세요, 이떼라샤이, 다녀왔습니다 라는 거 타다이마로 하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와요 반대로 말해줘야겠죠. 오카에리나사이, 축하해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괜찮아요 라는 표현 다이조부 데스. 그리고 네, 아니요, 아시죠? 하이, 이에. 그 다음에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시츠레이시마스. 이어서 우리 야채, 채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당근이라는 거, 닌진, 오이는요, 큐리, 그리고 양파, 타마네기, 감자, 자가이모, 그리고 토마토는 토마토, 무는 다이콘, 양배추는 캬베츠, 가지, 일본 분들 가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나스, 그리고 배추라는 표현 하쿠사이, 파는 네기, 마늘이라는 표현 한국인이라면 이건 알아야죠. 닌니크, 생강, 쇼가, 그리고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그리고 시금치, 호렌소, 콩, 맘에, 옥수수는 토우모로코시, 그리고 버섯, 키노코, 고구마, 사츠마이모, 그리고 호박, 가보차, 그리고 피망이 피망. 이어서 우리 옷과 자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쇼핑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알고 가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인 이런 옷들은요, 후크라고 합니다. 신발은요, 구츠, 그리고 양말은 구츠시다. 그 다음에 우리 모자는요, 모시, 그 다음에 안경, 메가네, 그 다음에 이어서 치마라는 거, 스카토, 바지는요, 즈봉, 손에 끼는 장갑이기 때문에 대부끄러. 티셔츠는 그냥 티셔츠, 일반적인 셔츠도 동일하게 셔츠. 이어서요, 원피스, 원피스, 그리고 코트는 코토, 그리고 자켓도 비슷합니다, 자켓도, 그리고 목도리는 마후라, 벨트는 일본식으로 발음해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르토, 넥타이도 비슷합니다, 넥타이, 그리고 귀걸이는 피아스, 그리고 반지, 유비와, 팔찌는요, 브레스레토. 이어서 스카프.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디저트와 간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먹는 사탕, 아메입니다, 아메. 그리고 초콜릿은 초콜릿도, 그리고 케이크는요, 케이키, 그리고 과자는 오카시, 푸딩은 뿌링, 젤리는 구미입니다. 쿠키는 쿠키, 도너츠는 도너츠, 빙수는 가키고리, 그리고 와플은 와플, 마카롱은 마카롱, 팬케이크는 팬케이크, 그리고 타르토, 그리고 슈크림은 슈크림. 몽블랑 은근 많이 팔더라고요. 몽블랑은 몽블랑, 단팥빵은 안빵, 센베, 그리고 모찌, 그리고 롤케이크.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시겠지만 가구 가전까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앉아있는 이스, 의자입니다. 책상은 츠쿠에, 침대는 영어 그대로 사용해서 베터, TV는 테레비, 냉장고는요, 레조고, 소파는요, 소파, 세탁기는 세탁기. 그 다음에 이어서 에어컨 들어갈 텐데요. 에어컨. 다만 전자레인지는 덴시렌지. 이어서 청소기는 소지기. 선풍기도 비슷합니다,扇風機. 책장은 클로제토, 그리고 책장, 홈다나. 이어서 커튼은요, 카텐. 전등, 불 같은 거는 덴기라고 해서 전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우리 식탁이라는 표현도 배울 텐데요. 영어 그대로 테이블,
베개, 마쿠라, 그리고 이불은요, 후동, 거실은 리빙구라고 하죠. 욕조, 목욕, 오후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용품이라든지 학교 물건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기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우개, 바로 게시고무. 그리고 가위, 하사미. 노트는요, 노트. 그리고 풀, 놀이. 그리고 필통은 부대받고. 볼펜은요, 볼펜. 그리고 잔은 조기. 그리고 색연필은 이로엔비츠. 그리고 샤프는 샤펜. 크레용. 이어서 물감, 에노그. 그리고 스케치북은 스케치북. 클립은 그리프. 스테이플러는 호치케스. 형광펜은요, 게이코펜. 칠판은요,黒板. 시간표는 지칸와리. 교과서는 교과서. 지구본은 지큐기. 사물함, 로카. 이어서 우리 직업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은 센세가 되고요. 의사는 이샤. 그리고 경찰, 게이사츠. 그리고 가수는요, 가슈. 그리고 요리사는 셰프. 이어서 회사원은 가샤인. 그리고 간호사는 간고시. 그리고 소방관은 쇼보시. 그리고 변호사, 弁護士. 배우는 하이유. 그리고 화가는 가카라고 하는데 그냥 아티스트라고 요즘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 작가. 그리고 프로그래머, 프로그라머. 그리고 디자이너, 디자이너. 미용사는 미용시. 농부, 농가. 어부는 료시. 그리고 파일럿은 파이로토. 그리고 승무원, 캐빈 어텐던트. 그리고 공무원, 공무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할 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취미,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우타. 그리고 게임, 게임. 축구, 사카. 그리고 야구는 야구. 그리고 수영, 스위에. 독서는요, 녹쇼. 그리고 농구는 바스켓, 요리는 료리 해서 장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은 에, 그리고 사진은 샤신. 이어서 여행은요, 료코. 그리고 등산은요, 도장. 그리고 낚시는 쯔리. 캠핑은 캠프. 그리고 테니스는 테니스. 이어서 배드민턴은요, 바도민턴. 그리고 탁구, 탁구. 그리고 볼링은 보링그. 그리고 춤은 댄스. 악기는 악기. 이어서 우리 이런 마음, 감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쁠 때 우레시. 슬플 때는 가나시. 그리고 즐거울 때 다노시. 심심할 때 히마. 그리고 화날 때 오코르. 무서워, 고아이. 그리고 부끄러워, 하즈카시. 피곤하다, 스카레타. 걱정되다, 심파이. 깜짝 놀랐을 때 비끄리스르. 편안할 때는요, 라쿠. 외롭다라는 표현, 사비시. 그리울 때는 나츠카시. 그리고 긴장되다라는 표현, 긴초스르. 그리고 신날 때는 와쿠와쿠스르. 짜증날 때요, 이라이라스르. 그리고 만족, 만족. 불안할 때 후안. 감동했을 때는요, 감동. 그리고 사랑할 때 아이스르. 28번째 표현이 됩니다. 위치랑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는 위에. 얘도 한국어 그대로 위를 써놓고 우에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아래는요, 아시다. 앞에 있을 때 마에, 뒤에 있다면 우시로. 안을 말할 때 나카. 밖을 뜻할 때는 서도. 오른쪽 뜻할 때는요, 미기. 그리고 왼쪽은 히다리, 옆집 뭐 이런 걸 말할 때 도나리. 옆이라는 표현, 측면을 말할 때 요코. 누군가 사이에 있을 때 아이다. 그리고 가깝게 있을 때는 치카쿠. 그리고 저쪽 할 때 아치라. 이쪽 할 때 고치라. 그리고 맞은편에 있을 때는 무가이. 그리고 구석이 뭐 스미 이런 것도 있고, 중심, 정중앙에 있을 때 만나카. 동쪽, 히가시. 그리고 서쪽은요, 니시. 그리고 남쪽은 미나미. 우리 29번째 표현입니다. 하루 일과과 시간에 대한 표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이면 아사. 낮일 때 히르. 밤이 되면요, 요르. 오늘을 말할 때 교. 내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시다. 반대말로 어제일 경우에는 키노. 지금 당장을 말할 때는 요 한자를 써서 이마. 모레, 아사떼. 그제는요, 오토토이. 글피라는 거. 시아사떼. 새벽일 때 아케가타. 그리고 심야일 때는 신야. 오전일 때는요, 오젠. 오후일 땐 고고. 마이니치. 항상이라는 표현 이츠모. 그리고 가끔 해요 할 때 다마니. 중에는 아토데. 요즘은요, 사이킨. 시간이라는 거
時間 30번째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간바리마쇼. 바다 생물인데 아까 전에 배웠던 물고기, 사카나. 일단 고래는요, 쿠지라, 그리고 상어, 사메, 게는요, 가니, 문어, 닭어, 그리고 반대로 이까, 새우는 아시다시피 에비, 그리고 불가사리는요, 히토데, 돌고래는 이루카, 그리고 거북이, 가메, 조개는요, 가이, 해파리인데요, 크라게, 산호, 상고, 그리고 미역. 일본인들이 미역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카메, 그리고 다시마가 바로 요즘 유행하는 콤부, 그리고 소라, 사자의, 전복은요, 아와비, 그리고 연어, 사케, 참치는 마그로, 그리고 보거, 후구. 여기까지 해서 정말 많은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배우신 표현들 중에 동의어가 몇 가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라는 표현, 포도 되고 꽃도 되는데 발음해 보시다 보면 억양이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는 이빨도 되고 입도 되는데 잎에 대해서는 하빠의 표현이 더 자주 표현이 된다. 그리고 아메라는 표현도 비가 있고 사탕이 있는데요. 아를 높게 하는지 매를 높게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상, 할아버지 쪽이 장음, 오래 사셨으니까 장음이 붙는다. 똑같이 이모고모, 할머니 표현에 있어서도 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장음은 할머니 쪽에 붙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묘인 많이 쓰는데 미용실은 발음은 이렇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사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현지에 가셔서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바다 생물까지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단어만 200개가 넘는데요. 이거 한 번에 외울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테고리 하나씩 다시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발음해보시고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1번에 나왔던 숫자, 5번에 나왔던 요일, 19번에 나왔던 인사말, 얘네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꾸준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60일 만에 일상회화를 마스터한 방법을 강의로 담아두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링크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선착순으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리는 영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단어로 문장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수강 신청도 하시고 챌린지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이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숫자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발음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혼돈이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스지 센세이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